최근 협박과 폭언 등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대다수의 시민들에겐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데요. 장천 변호사와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폭언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욕먹는 게 일이다 이러면서 직업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일고 있는데 그 직업군들이 어떤 분인지 좀 궁금하고요. 왜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소위 욕먹는 일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걸까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이런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나 이제 이 택시나 대리기사님들이 폭언을 당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이제 주치 상태의 승객이나 이제 그러니까 음주한 상태의 승객이 타는 이제 경우가 많고 이제 기사와 승객만 있는 그런 이제 둘만이 있는 차 안의 공간이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이기 때문에 더 쉽게 이제 폭언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하는 이제 폭언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조금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폭언이라고 하면 쉽게 생각해서 이제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다들 하시는데 이제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이 당사자들 말고도 이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공연성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택시나 이 대리기사님 둘만 있는 공간, 차 안이라는 공간은 이 당사자만 있기 때문에 공연성이 충족이 되지 않아서 모욕죄가 성립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나마 이제 폭언에서 멈추면 다행인데 폭언에서 나아가서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일이 많은데요. 실제 폭행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서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운전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인데 택시의 경우에 격벽 설치율이 3% 남짓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대비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택시기사, 대리기사분들도 그런데 특히나 이제 생명을 다루는 의사분들 이분들한테 가해지는 폭언과 폭행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죠. 관련된 통계에 따르면 응급실에 근무하는 의사 10명 가운데 8명이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또는 폭행을 당한 적이 있고 또 10명 중에 1명은 환자나 보호자의 폭언, 폭행이 주 1, 2회라고 답했습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빈번한 잦은 좀 보통의 일이 아닌데 이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병원 내에서도 이제 특히 응급실이라는 진료과 특성상 응급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폭언이나 폭행의 사건들이 참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업무방해죄인데요. 업무방해라는 것은 이제 위력이나 협박, 그리고 폭언이나 폭행, 또는 허위사실 유포 등을 통해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응급실 등에서 의사나 간호사, 그러니까 의료진에게 폭언을 하면서 의사의 진료 행위 등을 방해를 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욕죄를 보시면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모욕죄가 성립이 되려면 일단 공연성, 여러 명의 사람이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고 구체적으로 특정된 누군가에게 욕설을 하는 경우, 폭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따라서 응급실에서 특정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하는 경우에는 안 그래도 이제 생사를 오가는 그런 환자들이 많은 곳이지 않습니까? 응급실이. 이런 공간에서 이제 폭언이나 폭행을 하게 되면 모욕죄나 이제 업무방해죄로 신고가 되어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까지도 가능한 그런 중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폭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좀 일상화된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드는데 직장에서 상사의 폭언을 견디다 못해서 괴롭힘 때문에 한 중소기업 경기도의 일인데 퇴사를 했습니다. 청년 근로자가. 네. 근데 괴롭힘을 인정받았는데 실업급여는 못 받았다 그래요. 이건 네. 왜 그런 겁니까? 일단 그 중소기업의 한 근로자가 그렇게 직장 내 괴롭힘을 받은 이유가 예. 이제 사무실 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대표에게 이제 뺨을 맞고 갑자기 쇠망치를 들고 오는 바람에 이렇게 이제 사무실 밖으로 도망치면서 예.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됐다고 해요. 이제 안타까운 점은 이 경찰이 이제 이 근로자에게 고소장을 정식으로 접수를 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근로자가 만약에 고소장을 접수를 하게 되면 내가 이 회사에 계속 다니지 못할 것이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네. 고소장을 접수를 하지 못했다고 한다는 점인데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제 그 폭행을 당한 날 저녁에 이 대표의 동생이 따로 불러서 경찰에 신고한 것이 사실이냐면서 또다시 폭행을 하고 2차 폭언을 가해네요. 하고. 예, 맞습니다. 예.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폭언 폭행은 그날 이후로 점점 더 심해졌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지 못한 것은 2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 하는 2년이라는 기간을 채워야만 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네. 청년 내일 채용 공제라는 사업 그 조건 때문이었는데요. 이 조건을 채워야만 이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폭언 폭행을 받으면서도 다녀야 했던 점 그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좀 고려가 됐으면 하는데 안타깝네요. 예. 안타까운 이런 사연이 있는가 하면 좀 통쾌한 판단도 있는데 후임병한테 폭언, 폭행 등 가혹 행위를 저지른 남성이 군대에서 있었던 일인데 전역 후에 유죄를 인정받았다 그래요.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이 사건은 한 선임병이 강원도 철원군의 한 군부대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군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을 한 10여 차례 정도 폭행을 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인데요. 이 선임병은 이 후임병에게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성희롱과 이제 그 수치스러운 매우 모욕적인 언사들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이 선임병은 이제 범행 당시에는 군인 신분이었으나 이제 전역 후에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재판부는 그 괴롭힘의 방법이 매우 모욕적인 방법이어서 이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이제 선임병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렇군요.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런 게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우리가 폭언을 듣는다 하면 특히나 이제 공연성이 없다면 이게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런 분이 이걸 내가 어떻게 나중에 입증하지? 그러려면 녹음을 생각하는데 네, 맞습니다. 녹음은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 녹음이 과연 이 법적 증거로 채택이 될 수 있나 이런 걱정도 좀 들 것이고 또 폭언의 위중함이나 그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또 판결이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폭언이 이제 공연성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지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증인을 신청을 하고 예. 이렇게 증거를 쉽게 모을 수가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직장 내에서 이제 둘만이 있는 공간에서 폭언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상대방이 모욕죄의 요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둘만 있는 공간에서 몰래 그렇게 폭언을 하는 경우에는 증거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요. 네. 우리나라 법에는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에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긴 하지만 그중에 이제 타인의 대화를 도청이나 감청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처벌하는 규정에 의하면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이기만 하면 그러니까 대화에 그 참여된 수가 뭐 둘이든 셋이든 상관없이 대화에 참여하고 있기만 하면 그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삼자 녹음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타인의 대화만 녹음하는 것만 예. 아니면 이게 합법이기 때문에 이를 몰래 녹음하시더라도 불법이 아니고 증거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거들을 잘 모으신 뒤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폭언 자체만으로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네.